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그동안 섹스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윌러 크릭 처치 그리고 빌 하이버스 목사가 어제 다시 주요 언론들의 큰 스팟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던 수석 설교 목사인 스티브 카러가 강단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사임을 했고 설교 시간 직전에는 무대 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된 윌러 크릭 처치의 이 스캔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가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폭로된 이후에 처음에는 교회 장로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빌 하이버스 목사가 부인을 했고 당시 그가 교인들로부터 기립박수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사는 계속이 됐고 교회 당국이 이 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교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후계자인 스티븐 카러 그리고 히더 라슨 두 명의 목사가 또 이 일 처리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면서 일이 수습되는 듯 싶더니 어제 다시 이 스캔들이 수면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여인입니다. 스티브 카러 목사는 나는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사임의 표현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국면으로 방향을 잡은 윌러 크릭 처치의 사건 개요는 무엇인지, 또 이 사건의 수습에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또 이 일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윌러 크릭 처치의 새로운 사태는 시카고 트리뷴 그리고 데일리 헤럴드지는 물론이고 전국지휘고 권위지인 뉴욕타임스도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또 그 밖에 기독교와 관련된 언론들 Christianity Today라든가 christianpost.com, churchleader.com 등 교회와 관련된 대중매체들도 일제히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 전말을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 세상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성직자가 신을 저질렀다는 것, 또 교회 일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소위 메가처치로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점, 또 당사자인 빌 하이버스 목사가 소위 그 슈퍼스타라는 점, 또 피해자가 10명이나 되고 10여 년이 넘게 이 일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인 사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교회에 최소 수백 명의 한인 기독교인들이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사자인 빌 하이버스 목사는 이미 은퇴를 한 상태지만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려던 이 교회가 주관하는 국제 리더십 회의, 글로벌 리더십 서밋 프로그램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 세계 처치 리더들의 토론의 장인 이 행사에 690개나 되는 사이트가 마련이 됐었지만은 이 중에 어제까지 111개 호스트 사이트가 참여 취소를 통보해 왔습니다. 어제 이 사건이 재부상한 직접적인 이유는 빌 하이버스 목사의 후계자 2명 중에 한 명인 스티브 카러 목사의 사직 때문입니다. 그는 어제 설교 시작 전에 무대 뒤에서 구태 증세를 보이면서 설교가 취소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그의 사직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good conscience를 갖고는 정상적인 그 양심을 가지고는 강단에 설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가 등장을 했었지만은 어제 다시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폭로한 10번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팻 바라노스키라는 여인인데 현재 65세, 사건 당시에는 22년 전이니까 43세였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컴퓨터 부분 수석 보좌관이었는데 언론들이 보도한 그녀의 주장입니다. 빌 하이버스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녀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거듭했는데 한 번은 조사 목적이라는 명분 하에 성인 비디오를 빌려다가 둘이 함께 보았다라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임 직전에 이 교회의 한 목사에게 사실을 실토를 했습니다마는 비밀에 붙여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장기간 숨겨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교회가 다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았다. 나도 창피하지만은 그리고 교회, 교인, 가족 아무도 다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건 피해자들이나 또 교회 당국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기독교 기관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건이 이 세상에 표면화된 이후에 교회 당국의 처리가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고발자의 의도가 불순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가 또 교회 외부에 있는 로펌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큰 잘못은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하이벌 목사도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조사의 투명성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비리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에 당국이 일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후계자 목사들의 개인적인 사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치부를 덮고 싶은 쪽의 주장, 또 반대로 투명한 조사를 원하는 주장, 이것이 대립이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카러 목사가 돌연 사임을 하면서 그 사임 이유를 적고 있는데 교회 장로들의 이 사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러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장로들과 허심탄회한 대화 끝에 내린 결론은 그들과 나의 생각이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옳고 그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제시해 주는 길로 나의 성실함으로 살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원했다. 그 길은 지금 윌러 크릭에서 이탈되어 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계자인 히더 라슨 목사도 별도로 강단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카러 목사는 이미 수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었지만은 어제 처음으로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8월 6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산타아나에 있는 한 쇼핑센터의 주차장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5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당국은 어제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고 차 한 대가 크게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기의 추락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지난 3일 밤부터 어제 5일 오전까지 4일간에 걸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9명이 총격을 당했으며 그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30명 이상 사람들에게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 구조대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교전지역 월존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휴양지인 롬복섬 북부를 강타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현재 현장 접근이 어려운 최대 피해 지역인 서북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수색 작업이 완료되면 사상자 규모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현지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9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진앙지인 북롬복 지역에서만 72명이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맹비난한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은 제임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나 그래왔듯 멜라니아 여사는 누구든 어린이들이 오늘날 직면한 이슈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최근 그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에크런에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연 것을 두고 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구를 앞두고 오늘 중대 연설을 합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관한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지 언론 등은 로하니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늘 밤 9시 40분, 시카고 시간 오후 12시 10분 경제외교 현안에 관한 TV 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동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후계자인 수석 설교 목사 스티브 카터가 어제 교회 당국의 스캔들 처리 방법에 이견을 보이면서 돌연 사직했습니다. 이 교회는 성추행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보호와 투명한 조사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어제 기독교 계통의 대중매체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은퇴한 빌 하이벨스 목사와의 정추문을 폭로한 10번째 여인의 스토리를 게재했습니다. 금년도 룰라팔루지아 축제는 폭염 속에 치러졌으나 여전히 음악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축제에는 약 180개의 유명 밴드들이 참가했는데 팬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911 신고가 4일 동안 계속됐고 폭행 등 사건으로 모두 7명이 체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71도. 내일도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내리던 비는 밤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6도. 수요일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으나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8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0도입니다.